경기도 빌라 전세에서 시작해서 서울 핵심지에 집을 사기까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5년쯤? 아니면 운 좋게 한 방에? 정답은 딱 10년입니다. 그리고 이 1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될 놈은 된다는 생각으로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대신 딱 3가지만 붙잡았습니다. 대출을 무서워하지 않는 법, 규제 속에서도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법, 그리고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 공부를 하는 법입니다. 지금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제 출발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경기도 빌라 전세. 서울과는 거리가 멀었고 자산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이 시기는 꿈을 꾸는 시간이 아니라 계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언제쯤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 계속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 비핵심지 아파트 전세였습니다. 여기서 또 2년을 살았습니다. 생활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생각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서울 집값이 더 이상 뉴스가 아니라 제 인생 문제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합니다. 주택 A. 대출은 집값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출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대출은 무서운 게 아니라 모르면 무섭다는 걸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봤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소득이 줄면 어디까지 괜찮은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부 계산했습니다.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잠 못 잘 정도면 하지 않는다.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면 하지 않는다.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면 하지 않는다. 이 기준 안에서의 대출은 빚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기회가 하나 찾아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겁니다. 주택 B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소식이었지만 솔직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당시 경쟁률이 믿기 힘들 정도로 낮았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이었고 거기 갖고 있어봐야 뭐 하냐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이 아파트 매수해서 가지고 있으면 과연 인플레이션을 막아줄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도 자산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판단을 하나 합니다. 청약에 당첨됐다고 해서 그 집 하나에 인생을 걸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구축 아파트 갭 매수였습니다. 이게 주택 C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주택 A 그리고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활용해 갭 약 2억 정도의 서울의 구축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합니다. 이 시점이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미 외곽 아파트 청약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집을 산다는 건 누가 봐도 부담스러운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명확했습니다. 추가 외곽 신축 하나만으로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성격이 다른 집을 하나 더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존 집 A를 매도하고 외곽 청약 당첨 아파트 B에 실제로 거주합니다. 직장에서의 원거리 통근을 감수했습니다. 2년 동안 아침은 더 빨라졌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더 늦어졌습니다. 이 2년을 채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비과세 요건. 그 결과 1억이 넘는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절세가 아니라 다음 집으로 가기 위한 핵심 자금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집 때문에 인생이 너무 팍팍했겠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저희는 모든 걸 줄이지 않았습니다. 줄일 건 줄이고 남길 건 남겼습니다.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줄였습니다. 대신 집 공부를 했습니다. 외식은 줄이고 집밥을 늘렸습니다. 비용은 통제했지만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소소한 여행도 많이 다녔습니다. 이 균형이 10년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집을 살 때 가장 무서운 건 가격이 아니라 아무 기준 없이 결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느냐, 그 차이가 몇 년 뒤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경매, 대출, 심지어 대출만 다루는 수업까지 찾아서 들었습니다. 강의비로 돈도 꽤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아깝다고 느껴진 적은 없습니다. 그 공부 덕분에 누가 뭐라고 해도 왜 그 선택을 하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투자 형태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임장을 다니며 지금은 못 가도 언젠가는 가고 싶은 동네를 계속 봤습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서 부동산을 보는 사고력이 생겼습니다. 결국 외곽 신축 아파트 B와 구축 아파트 C 두 채를 매도하고 지금 살고 있는 주택 D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 계산과 신고, 절세를 위한 이사 시기 등에 대한 결정 등을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철저히 공부해서 진행했습니다.
양도세 계산을 하면서 비과세 조건을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집을 사고 팔기 전에 반드시 세금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운이 작용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제 인생을 바꾼 건 단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수를 준비했던 태도였습니다. 무주택에서 서울 핵심지로 가는 길은 단번에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계단처럼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 빌라 전세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집은 사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은 굴리는 자산이고 갈아타면서 성장하는 도구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시장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규제가 강한 시기일수록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대출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조건 안에서 내 자금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 좋은 위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집은 단숨에 점프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갈아타며 굴리는 자산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지만 인생 전체로 보면 결코 긴 시간도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 20평 빌라 전세에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서울 핵심지라고 불리는 지역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처음 경기도 전세집에서 서울을 올려다보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위치였습니다. 물론 반포나 압구정 같은 초고가, 그것도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상징적인 아파트까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건 또 다른 게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서울 진입 자체는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상태에서도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길은 열린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출발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다음 수를 준비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